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미중 두 나라 정상이 첫날부터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중국을 공격했고 뒤이은 시진핑 주석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줄어들었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무려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 다음 등급인 오렌지 단계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늘부터 네일샵의 실내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아직까지는 실내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가 빠르면 다음 주 초쯤 지금보다 완화된 규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레드 단계보다 낮은 오렌지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도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은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미완성 상태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고 진단한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마저 꽉 막힌 상황에서 이번 종전선언은 북한과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제안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임기는 후반부인데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는 물론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방역, 보건협력 등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다자 협력의 틀로 범위를 확장해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화상으로 진행됐는데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첫날부터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연설에서 중국을 공격했고 뒤이은 시진핑 주석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원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사상 처음으로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는 75차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한 공격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We have waged a fierce battle against the invisible enemy, the China virus. 유엔이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중국을 비판하자 이를 듣던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칩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The United Nations must hold China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트럼프 대통령은 7분간 이어진 연설의 절반 이상을 중국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잠시 뒤 이어진 중국 시진핑 주석의 화상 연설. 연설에 앞서 시 주석을 소개하는 장준 대사는 트럼프의 연설을 반박하는 말을 보탭니다. 相互信任而不是传播政治病毒中国坚决拒绝对中国的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냉전이나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없다며 트럼프의 연설을 맞받았습니다. 推进国际联防联控
坚决打赢全球疫情阻击战，反对政治化、污名化。 세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이번 유엔 총회의 의제가 무색하게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첫날 연설부터 맞부딪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한동안 줄어들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이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 성조기 2만 개가 꽂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20만 명의 미국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And these flags are indicative not only of the lives lost, but of the families left behind and suffering.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86만,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이 미국에서 숨진 겁니다. 베트남전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2.5배에 달합니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으로 재확산하면서 미국의 올 연말 사망자는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등과 함께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영국은 내일부터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갑니다. Yesterday, on the advice of the 4 chief medical officers, the UK's COVID alert level was raised from 3 to 4, the second most serious stage. 10시 이후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은 15명까지, 장례식은 30명까지만 허용되고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취소됐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감염은 7일마다 2배로 늘어나 10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렇게 재확산 조짐이 뚜렷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도 한창입니다. 임상 부작용도 없었고 연말이면 출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백신 개발 상황을 베이징 송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에 있는 중국 국영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생산 시설입니다. 연간 2억 2천만 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노팜은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말 출시될 가능성이 크고 가격은 1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상 단계에 돌입한 코로나19 백신은 36종인데 이 중 중국 백신이 11종입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 백신 9개 중에선 4개가 중국산입니다. 진도가 빠른 중국 백신을 향해 방역에 시급한 남미와 중동, 동남아 국가 등이 손을 벌렸습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서 3상 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중국 내에서도 35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접종했습니다. 그 결과 부작용이나 감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从安全性上来说是非常好的，基本上没有一例这个副反应。 문제는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임상시험 계획과 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영국과 미국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에선 부작용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중국의 백신 개발은 왠지 너무 순조롭다는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중국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신뢰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들쑥날쑥하는 LA 카운티에 비해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상황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갈 전망입니다. 추가 경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김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곧 추가 경제 완화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현재 레드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오렌지 등급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181명의 신규 확진자와 22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카운티 내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 평균 일일 감염자 비율은 4.7에서 3.6으로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판정 비율도 기존 3.9%에서 3.1%로 더 낮아졌습니다. 오렌지 등급 기준인 신규 감염자 비율 3.9와 확진자 판정 비율 4.9%를 모두 충족시킨 겁니다. 일주일 동안 현재 수치를 유지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오렌지 등급 진입이 허용됩니다. 오렌지 등급이 되면 소매업과 쇼핑몰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와 음식점, 영화관과 박물관, 그리고 동물원 등은 수용 인원 25%에서 50%로 대폭 늘어납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이 10%에서 25%로 오르게 됩니다. 수영장 개장도 허용되며 볼링장의 경우 수용 인원의 25%까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프랭크 김 오렌지 카운티 CEO는 노동절 연휴가 2주 지난 만큼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할 수도 있다며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늘부터 네일샵들의 실내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아직까지는 실내 영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인업주들은 폐업 위기에까지 처했다며 불만으로 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네일샵 실내 영업을 허용한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 박사는 네일샵 영업 재개를 허용하지만 각 카운티가 실내 영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아직 네일샵 실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주보고는 저희는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마스크도 하고 가림막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안 해주는 이유는 신체 접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야외 영업은 허용하고 있지만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두 업소 중 한 곳은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일샵은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 지나가다 들어오는 손님, 이른바 워킹 손님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젤 형식의 매니큐어는 빨리 마르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하기 힘듭니다. 페디큐어의 경우 밖에서 일하는 것은 보다 힘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안에서 하면 스포츠웨어에서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쓰는 마사지하는 발 마사지하는 그 물통에다가 하거든요. 거의 땅바닥에 앉아서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낮은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되거든요. LA 카운티 보건국가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네일샵 실내 영업 재개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오늘도 센서스 기획 리포트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센서스 마감일을 8일 앞두고 LA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응답률이 10년 전 조사 때보다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전체에서 센서스 응답률이 가장 낮은 곳, 바로 LA 한인타운입니다. 심지어 타운의 일부 지역은 참여율이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67%를 기록했던 지난 2010년 인구조사 때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We're at least 10 points behind the 2010 response rate. About 55.6% census response rate, but there's some districts within Koreatown that are very, very low. That's 40.4%. LA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은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연방 지원금뿐 아니라 타운을 관할하는 하원 의원 의석수를 잃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So if the Korean community doesn't complete the census, that means that they're not claiming their space. They're not telling the federal government that they're here. And that means that the Koreatown community will get less money for housing, healthcare,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so many other programs. 고메즈 하원 의원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센서스 응답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인 단체들과 함께 가가오 방문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완만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미국 경기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원책이 필요하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미국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코로나 여파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장은 최근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지만 매우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의 정책 조달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연방정부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일부 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수소 전지 트럭을 개발해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이 붙은 니콜라라는 회사가 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주가는 3분의 1로 떨어졌는데 이 회사 주식을 샀던 한국 투자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The battery gives you great performance up to about 300 miles, and the fuel cell gives you great performance up to about 600 miles. 수소 전기차 시장에 신데렐라처럼 등장한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란 차 한사 속에 GM의 투자까지 유치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달 초 테슬라 주가가 20% 넘게 폭락할 때에도 니콜라는 40% 넘게 폭등할 정도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식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힌덴버그란 회사가 니콜라가 사기 회사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니콜라엔 수소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설비가 없다. 심지어 니콜라 수소차의 주행 영상은 조작이라는 힌덴버그의 주장에 딱 부러진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 창립자인 밀턴 회장은 의혹 제기 10일 만에 돌연 사임했습니다. 석 달 전 정점에 비해 주가는 3분의 1 토막났고 어제 하루만 19% 넘게 폭락했습니다. 한국의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입은 손해만 3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As long as the perception starts to become that they may not be representing what they've actually accomplished, everything that you're basing the company's value on starts to go up in smoke. 성과가 과대 포장되긴 했지만 완전 사기는 아니란 주장도 나옵니다. 미래차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에 본사를 둔 유명 식당 체인 시즐러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결국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시즐러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북부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즐러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직영식당 14곳과 가맹점 90여 곳은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의류업체 랄프로렌은 전 직원의 15%를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랄프로렌은 전 세계에서 2만 5천여 명, 미국 내에서는 1만 4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처럼 일조량이 적은 곳에선 오이나 애호박 같은 열매 채소를 키울 수가 없어서 상추 같은 잎채소만 재배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술진이 인공조명으로 열매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에 고립된 우주비행사의 생존기를 담은 영화 마션입니다. I gotta make water and grow food on a planet where nothing grows. 주인공의 생존 식량은 인공 조명으로 직접 재배한 감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구에서 인공 조명으로 키우는 채소는 대부분 적은 빛으로도 빠르게 자라는 잎채소들입니다. 고추, 토마토 같은 열매 채소는 더 강한 조명과 많은 물이 필요해 실내 농업에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같은 조명 에너지로도 두 종류의 채소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차세대 식물 공장을 개발했습니다. LED를 써가지고 태양광을 대체하고 있고요. 약한 조명으로도 열매 채소가 신선하게 자라도록 온도 등 재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LED 인공 광만으로 재배한 열매 채소는 50일에서 70일, 잎 채소는 30일에서 40일이 지나면 첫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식물 공장은 우선 남극 세종기지로 옮겨집니다. 기지대원들은 그동안 상추, 쑥갓 등 잎 채소만 키워 먹었는데 이제 고추, 토마토, 애호박 같은 열매 채소까지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푸른 채소를 본다는 게 하나의 낙이 되더라고요.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농업 또는 도심 농업 분야의 생산력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2개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후보 명단에서 탑 듀오 그룹과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 BTS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도 탑 듀오 그룹과 탑 소셜 아티스트 후보에 올라 두 부문 모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얼바인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 $1,000의 렌트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종합했습니다. 레이 총영사관이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2시간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주부터 평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한해 예약 없이 방문해도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바인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 $1,000의 렌트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시정부는 얼바인 거주 세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차 보조금 신청 접수 마감 이후 약 1,750만 가구에 총 $200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의회가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력가스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게리 셰어 주 하원 의원 등은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유틸리티 회사들을 대상으로 비상사태 기간은 물론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80일까지 요금 인상과 연체료 부과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 기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센서스국이 가짜 조사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센서스국은 인구조사원은 소셜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절대로 묻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센서스국 로고가 있는 가방이나 폴더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LIC은행이 조지아 한인은행으로는 최초로 LA에 지점을 오픈합니다. 은행 측은 윌셔 블루바드 선생의 지점을 오픈하며 예금과 대출, 현금 관리, 국제 업무 등 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로 다음 달 중순 소프트 오픈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에 추가 경제 완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오렌지 등급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아직도 들쑥날쑥입니다. 주정부에서 허락한 네일샵 실내 영업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업주들도 많고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재확산 조짐이 유럽을 비롯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철저한 방역밖에는 코로나를 이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